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책임 경영 이행 약정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신보나 기부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그 법인에서 빌리는 거죠, 주로. 법인에서 빌리고 대표이사 개인이 혹은 배우자까지 연대보증을 씁니다. 근데 이게 연대보증이 폐해가 문제되니까 그 책임 경영 이행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디 특정 용도에만 쓰고 절대로 뭐 범죄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르지 않겠다. 용도 외에 쓰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연대 채무에서 면제를 해주고 문제가 되면 이제 연대 보증의 어떤 효력을 갖는 걸로. 최근 온라인 도산 법률 상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실제 신청 사건에서 이를 위반하는 것을 자백하고 채권자 목록에 넣는 실무도 보았습니다. 채권 기관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시간적 간극이 있죠. 채무자는 지금 당장 파산 면책 신청을 하고 싶은데 아직 이행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에 책임 경영 의무 위반을 시인하고 채권자 목록에 보증 채무로 넣는 것도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 법인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보증부 대출, 신보, 기보 혹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강원도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지역별로 있습니다. 보증부 대출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입보 요구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인들을 옥죄는 연대보증을 폐해로 지금 많이 지적이 됐죠. 회사가 망해도 그 개인도 같이 망하는 거죠. 평생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전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시 책임 경영 이행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책임 경영 의무의 주요 내용은 금융 관련 재법규를 준수하겠다.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준수하겠다. 뭐 분식 회계 같은 걸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회생, 사기파산, 부당금품 수수 및 자금 유용 등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명의대여, 사회행위, 법인격의 남용 및 고의부도 등의 금지. 그 다음에 대출이 자금 사용 계획서상 용도의 사용 금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인건비, 그 다음에 매입비, 그 다음에 뭐 조세 공과금, 이 세 가지를 특정하면 그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7. 대표자 사임, 경영 탈퇴, 책임 경영 이행 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이 2분의 2 이상 처분, 대표자가 아닌 약정인이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최대 주주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채권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라. 8. 기타 책임 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금지하겠다. 금지. 이런 건 이제 약정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런 책임 경영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 앞서 정하는 책임 경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인은 위반 사유 발생일로부터 앞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기업과 연대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 보증 채무 의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연대 보증 채무가 책임이 살아나는 겁니다. 1항의 경우 채권기관은 보증해수, 보증제한, 사정구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에 뭐 업무상 횡령이면 형사고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정구상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 채무를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떤 보증을 제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1항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조에서 정하는 신용보증 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2조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 시 자구 노력 없이 휴업, 폐업 및 부도 등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기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증 회수, 대출 회수하는 거죠. 자금 용도 준수 의무 내용은 약정인은 별지 자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 사용 계획을 제출하고 용도에 맞게 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이런 약정서가 들어갑니다. 이 앞서 약정한 대출은 지정한 전용 계좌만을 활용하여 직접 사용처로 출금해야 됩니다. 이걸 업무용 계좌로 옮겨도 안 돼요, 사실은. 전용 계좌가 있더라고요. 그 계좌에서 직접 매입처라면 매입처에다가 돈을 쏘고 세금계산서를 끊고요. 직원 인건비를 만약에 주겠다고 했으면 직원 인건비를 거기서 월급 통장에 넣어주고 뭐 이제 급여 처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막 조세공과금 내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를 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 돈을 쓰겠다고 뭐 일부 돈을 자기 어떤 업무용 통장에다가 넣고 거기서 근거가 없이 뭐 현금으로 뺐다. 이거 위반이죠. 이항의 출금물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급여 지급 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출금 내역서를 채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약정한 대출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 경우 채권기관은 보증회수, 보증제한, 사정구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주식을 매입한다든지 자금 사용 계획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하는 경우죠.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거는 사실은 뭐 빼돌렸는지 그쵸? 알 수가 없죠. 그쵸? 비자금을 썼는지 아니면 뭐 누구 빌려줬는지 근거가 없으면은 뭐 다 마찬가지죠. 사망, 임직원, 비정규직 포함, 임직원으로 등록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현금 지급 그쵸? 임직원한테 현금을 지급하면 업무용으로 좀 쓸 수는 있겠지만 비등록자한테 현금 지급한 거는 좀 문제가 되죠. 사항, 임직원 및 관계회사 등에 꺼져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출금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현금이라는 거는 뭔가 좀 은닉성이 있죠. 비자금도 만들 수 있고 증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론. 사실상 경영 전반에 간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연대부정보다 더 엄격하죠. 아무 생각 없이 대출 당시 지정되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이체를 하는 순간 대출 보증기관이 책임경영 이행 점검 한 번으로 기업이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뭐 결국은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바로 보증 책임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뭐 매우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정도 경영, 책임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 문제 없겠죠. 그렇죠? 근거 철저하게 남겨놓으면 오히려 옛날보다 연대보증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파산 면책을 할 필요도 없을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